네,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26일 맞죠? 네, 26일. 네, 갑자기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또 한 번씩 헷갈립니다. 예, 오늘의 정신은 한마디로 보면 어떤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밸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죠? 반드시 단서가 있었죠. 강제로 가야 된다. 강제로 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 말씀드렸죠. 근데 역시나 의미가 없다. 왜? 그냥 자발적이죠. 자율. 기업에서 자율로 알아서 해라. 이거를 왜 했을까요? 그죠? 황당하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하면 그게 하겠냐고요.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 들어물 짓 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후속 대책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선거는 4월인데 지금 모든 카드를 다 꺼내버리면, 그죠? 막상 선거 때는 기업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밀당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죠. 어떻게 흘러갈는지. 그렇지만 실망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밸류업, 그죠? 관련된 대상 우리는 대부분 다, 그죠? 코스피 자산 5천억 이상은 이미 다 팔았고, 코스닥 쪽에 품절주 위주로 편성을 해놨으니까 실망 매물 짜잘이 나올 것 없어요. 오른 게 없는데.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그죠? 배당도 많이 주고 회사가 좋다. 그러면요, 시간의 문제지 밸류업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도 결국은 누군가의 타겟이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조금 시간이 길어졌다 뿐이지, 합법과 불법의 차이지, 정부가 합법적으로 밸류업이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승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누군가의 작전 이래서 오른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나쁠 건 없어요. 그냥 조금, 그죠? 딜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급해요. 급하니까 딱 뭔가 나오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딱 매수하고 1시간 지나면 아니네 팔아버리고, 매수하고 나서 옆에 다른 테마가 들썩들썩하면 얼른 팔아버리고 이동하고.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긋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느긋함이에요. 느긋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항상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 주면 무조건 분할 매도, 매수는 분할 매수, 아니면 말고, 안 사면 번전이지. 배짱으로. 그죠? 그걸 계속 반복하죠. 이게 기법이에요, 기법. 어떤 전설적인 어떤 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원칙,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훌륭한 기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하는 거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매도야, 내가 이익이 났으니까 나는 익절이다. 합리적이죠. 근데 매수는, 그죠? 항상 매수는 배짱으로, 안 사면 말고, 안 사지만 말고 배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오늘은 그죠?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황당함, 실망을 넘어서 어찌 보면 허탈, 분노, 이런 식의 어떤 심정적인 어떤 매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했죠.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한 20, 그런데 오른 게 한 200 몇십 개, 하락이 한 600 몇십 개, 코스닥도 오른 게 한 500 몇십 개, 떨어진 게 한 1000 몇백 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그죠? 뭐 실망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보면요. 또 기관들의 매도.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800억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에서 한 3천억대 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은 등달아서 프로그램 매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코스피의 어떤 자산, 그동안 어떤 시총이 큰 자산 5천억 이상의 이런 종목분들의 어떤 오늘 하락폭이 좀 큰 것도 기관들의 어떤 뭐 매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요,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맨날 오르면 기분 좋을 것 같죠. 근데 맨날 오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살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다 멘탈, 그죠? 멘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냥 적당히 즐길 만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면 목숨 잃어요. 그죠? 적당히 즐기는 그런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죠? 예상을 한다. 막연히 사놓고 오르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맞든 안 맞든 계속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실적 장세. 그러니까 언제 실적이 탁탁탁 나올지 몰라요. 근데 오늘 그 두월 우리 그죠? 현대를 바라보고 기아를 바라보고 이 두월이라는 회사의 어떤 1, 2, 3분기를 바라보고 주력을 바라보고 그래서 실적이라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보자. 그리고 실적 발표를 대상해서 한번 사보자 그랬죠. 근데 오늘 그 공시가 그죠? 어떤 시외 막판에 떴어요. 그 5시 57분에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거래도 없었어요. 그래도 5시 이제 50분 호가까지는 그래도 뭐 한 2천 몇백 주 되고 마이너스 한 10원, 20원에서 머물러 있던 게 마지막 호가야. 12,663주가 훅 들어왔어요. 실적 발표 보고 들어왔겠죠. 들어오면서 플러스 12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3.15 올라서 끝난 거죠. 많이 시간만 있었으면 아마 시외 상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지. 장중에 하지.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러다 보면 뭐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있겠죠. 그 실적을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그 어떻게 나왔었죠? 실적 그 매출이 33%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3%. 253% 증가. 네네. 예. 그다음에 순이익이 258% 증가했어요. 258%. 네. 예. 엄청 좋게 나오죠. 네네. 지금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대부분 고금리에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전부 전년 대비 뭐 60%, 70% 하락. 뭐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할 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9월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대비 막 200 몇십 %씩 급성장을 했죠. 뭐 일단은 시외에서 딱 한 호가에 12,000주 정도 들어왔고 한 그 플러스 120원 그러니까 3%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 시작은 최소한 3% 이상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면 이만큼 호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내일 아침 시초가에 뭐 분할 매도하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종목이라는 게 막연히 그죠? 막연히 기도하듯이 사놓고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열심히 조사를 기업 분석이라는 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분기 남았을 때 그죠? 그 예상을 현대자동차의 실적, 기아자동차의 실적을 보고 유출을 해내면 비슷하게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결과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희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9월은 내일 또 시초가 한번 보면 되겠죠. 보면서 또 그죠? 당연하게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의료, 그죠? 이 파업 이쪽이 좀 점점 극과 극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달 말까지 복귀 안 하면, 그죠? 좀 이제는 구제가 없다, 심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의료 분야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질 수 없다 해서 더 강하게 가고. 근데 항상 그렇죠. 협상이라는 거는, 그죠? 어찌 보면 압박만 해서는 안 돼요. 또 테러도 열어주고, 이게 뭐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앞전에 23년도 8월인가 그때도 마지막 카드는 뭐라 그랬죠? 한의사 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래 되면 의료계는 굉장히 어떤 부담감이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자기 땅을, 자기 밥그릇을 뺏기게 되는 거죠. 한 번 무너지고요, 한 번 뺏기면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못 시킨다고 그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달 말까지 어떤 복귀 안 하면 구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의 카드는 한의사 카드를 이제는 슬 흘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되면 아마 또 PJ전자가 한번 훅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거죠.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이제 흘러가는 과정을 이제 쭉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그죠? 뭔가 종목이 보이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나타난다는 어떤 그런 거죠. 내일은, 그죠? APR 등록되죠. 그래 되면 또 도박판 벌어지겠죠. 25만 원짜리니까 얘가 얼마만큼 뛸 줄은 모르겠는데, 또 개인은, 그죠? 오늘도 장도 지지부진하고 재미도 없고 지겹고 하니까 내일은 또 도박판에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도박판에 벌어지면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처럼 또 소강하겠죠. 계속 반복해서 겪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식의 일부가 되었다 싶으면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 모든 사람들이 도박판 가서 종목들 흘러내린다 해서 아쉬울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사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현금이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끝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KNR 시스템, 이거 신규 공모되는데 이거 한번 봐달라 그러셨죠. 그리고 올해 첫 로봇 관련 테마인데 이거 핫하지 않겠냐? 글쎄요, 뭐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이래 대충 이래 보니까 이걸 로봇주라고 좀 의아하죠. 옛날에 무슨 그죠? 침대 선전할 때, 그죠? 가구는 아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렇죠. 과학입니다. 그랬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에 있는 목수들이 과학자 대접해달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KNR 시스템. 로봇 관련된 매출액 전체에서요, 한 1%, 2%?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봇주라 볼 수 있나요? 근데 열심히 찌라시는 막 뿌려 제껴요. 기관에서. KNR 시스템 올해 첫 공모주 로봇 테마. 그러면서 에브리봇이 어짜고 저짜고 열심히 되는데, 와, 이거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로봇주라고 해가 이만큼 뻥튀기 해놨겠죠. 그럼 또 개인들이 욱 달려들겠죠. 근데 어쨌든 개인들의 투기성에 의해서 오르는 지금 그런 장세니까,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뭐 공모주 받아서
뭐 정치값이나 벌난다 한 요 정도면 모를까. 이 주식이 탁 등록되고 나서 첫날 이거를 매수를 한다. 그거는 비추입니다. 비추. 제 눈에는 로봇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예. 어쨌든 내일은 또 내일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오늘 앞으로 지금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은 오늘도 그랬지만 내일 같은 날은 뭐냐? 사고 싶고 사는 거예요. 주식은요. 내릴 때 사서 오를 때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죠. 내리면 쇼핑할 생각 안 하고 막 신경질을 내요. 짜증을 내요. 에이 국장 안 돼. 온갖 욕이 오가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개인들은 항상 몰빵이거든요. 그것도 모질에서 신용 미수 몰빵.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미치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분노의 매도를 손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저가에 사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요. APR 때문에 오늘 같은 장세, 지지부진한 장세 되면 쇼핑 갈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슈가 뭐죠? 항상 종목은 뭐다? 다음을 내다봐라 그랬잖아요. 지금 MWC 2024 올 초 됐을 때 CES 2024 하듯이 MWC 2024 얘는 이제 매년 2월 달 되면 열리거든요. GSM 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건데 MWC 2024 같은 경우는요. 약간 어떤 모바일 성격이 강한 CS 2024는 뭐 가전 박람회 이런 식으로 얘네는 모바일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시회의 어떤 주 하두가 뭐냐 하면 통신이에요. 통신, AI 통신, 인공지능의 연결 통신. 그게 어떤 핫 이슈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그 AI 통신 핫 이슈. 그러면 그 다음을 연계해 보면 당연히 6G가 거론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핫한 거 차세대 데이터 센터, 뭐 차세대 데이터 센터 열관리 이런 쪽으로 거론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삼성이 갤럭시 링, 그죠? 또 선보일 것이고 이미 오픈을 어느 정도 했죠. 이번에 갤럭시 링, 그죠? 그 갤럭시 링의 걔의 어떤 그거는 뭐냐면요. 어떤 갤럭시 링의 주요 기능은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핸드폰을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안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죠? 스마트워치 얘를 밤에 계속 차고 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지가 않다. 또 불편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반지는 끼고 아주 처음대로 끼고 있어도 되고 밤에 잘 때도 불편함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고령화로 점점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갤럭시 링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워치도 있는데 갤럭시 링이 팔릴까? 이런 의구심. 그런데 삼성에서 점점 하나씩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공개됐을 때 핫 이슈는 인체 생체 리듬, 이게 핫 이슈다. 그리고 인체 생체 리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센서죠. 센서. 그러니까 BB-PD 센서. 이 센서가 주요 핫 이슈다. 그리고 애플도 우리도 해볼까 관심을 좀 표명을 해요. 그리고 이 반지를 얼마나 이쁘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같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어른도 할 것 없이 전부 그죠? 에어팟 귀에 하나씩 다 꽂고 다녀요. 옛날에는 이런 건 보청기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젊은 아가 귀가 어쩌다가 저래 됐노 그랬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게 다 에어팟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들고 있는 거 그죠? CG트로닉스 얘도 결국은 센서거든요. 센서다 보니까 갤럭시 링하고 연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디, CG트로닉스 이 두 개는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얼마만큼 팔릴지 진짜 히트 칠지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한번 훅 올랐다가 떨어지면 찔끔찔끔 사놨다가 또 훅 오르면 매도하고 또 며칠 기다리면 떨어지면 또 사고 지금 하이디는 계속 그런 식으로 파도 타기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CG트로닉스도 갤럭시 링으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CG트로닉스 오늘 다 파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분할 매도하고 일부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달 말이면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거기에다가 그 애플에서 가시한다 하면 의외로 또 CC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CG트로닉스 하이딥 이 두 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근데 하이딥은 그죠? 실적도 안 좋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끝없이 치고 나가기는 버거운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 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오르면 팔고 해야지 얘를 상한가 먹을 거라고 따따블 먹을 거라고 장투 지금은 이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MGC 2024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그 팀원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맞는 어떤 종목을 찾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여기 관련해서 좋은 종목 찾아서 또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두월 일단은 잘 지켜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